위기주도 학습법, 임현서. 결국 내가 그저 그런 성적을 받아왔던 가닥은 평균에 해당하는 남들이 하는 만큼만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왔기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누구도 이 확률 게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현실은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절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결국 무언가를 더 잘하고 싶다면 더 많이 해야 한다. 숙명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평균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력한다면 성적도 당연히 평균에 그칠 것이다. 다른 사람들만큼 게으르고 그들만큼 공부가 하기 싫어 딴청을 부린다면 절대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 스스로 평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되 평균에서 벗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조건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전략이자 가장 우수한 전략이다. 공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공부가 더 잘 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후자가 구조적 개선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인터넷 강의나 타이핑, 손글씨 연습 외에도 필자는 스스로 학습 방법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특이한 방법을 많이 시도했다. 예컨대 앉아서 공부하면 허리가 아프고 체력적으로도 더 부담되어 졸려서 잠깐 잠이 들더라도 누워서 공부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10년 넘게 해왔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공부하면서 삶의 행복도도 지키고 척추 건강도 나아졌다. 고교 시절 태어나 가장 열심히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위기 상황이 가져다준 공포감 때문이었다. 부정적 상황에 처했다는 위기감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학습 추진력을 발휘하게 했다. 증권투자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건도 녹록지 않았지만 떨어졌을 때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은 명확했다. 3주라는 수험기간 동안 빠르게 줄어드는 시간과 휘발성 강하면서 정작 대학교 입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험 내용, 떨어지면 바로 고3 수험생이 되므로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재응시 기회가 없다는 제약, 마지막으로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서 떨어지면 몹시 창피하다는 현실 등 말 그대로 그 타이밍에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됐고 떨어지면 타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수능, 각종 고시, 전문직 시험처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험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리 큰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그 기간만큼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으며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공부했다는 점이다. 실패하면 잃을 게 많다는 걸 스스로 인지한 와중에 제약 조건도 워낙 뚜렷하다 보니 나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필자를 움직였다. 이것이 다른 생각은 모두 잊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필자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배웠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위기의식을 느낄수록 자연스럽게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10일간 준비할 때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시험 전날 6시간 동안 밤새며 꼼짝 않고 공인중개사 수험서를 들여다본다거나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하철과 택시에서도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는 필자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이 어떻게 하면 저런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지고는 했다. 사실 흔들리지 않고 군더더기 없는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니 해도 이미 조성된 위기 상황과 학습에 대한 강한 압박이었다. 필자가 당시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험을 앞두고 한 글자라도 더 보지 않으면 그 시험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탈락했을 때 따라올 온갖 경제적 피해, 시간적 낭비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영상까지 찍어서 광고했으니 떨어지면 창피함과 수치스러움까지 감수해야 했다. 그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공부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그것이 필자의 의지적 노력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위기 대응 능력이자 위험 회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하기 싫었던 일이라고 해도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군말 없이 하게 될 것이다.
공부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 공부하지 않고 PC방으로 달려가 게임이나 즐길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극단적인 예라고 표현한 것처럼 공부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생존의 문제와 가까워지도록 결부시키는 데에 성공하는 순간 그렇지 않았던 때보다 그 무게감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감이나 내가 영위하고 있던 삶의 여건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나의 예견된 미래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평균에 해당하는 우리가 다른 잡스러운 유혹을 머릿속에서 제거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하여 위기 상황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게끔 도와준다. 눈앞의 공부, 눈앞의 시험을 해치우는데 이처럼 위기감이 부여하는 동기는 강력하다.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방법이 공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탈출하여 생존을 쟁취했던 인류의 진화가 남긴 본능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를 이용한 위기주도 학습은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스스로 천하태평이거나 위기인 걸 알지만 열심히 안 하게 된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위기라고 표현은 하지만 진짜 위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행동경제학의 개념 중에는 손실회피 심리라는 것이 있다. 이는 심리학자로서 처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과 인지심리학자인 아모스 투버스키가 실험을 통해 밝혀낸 이론으로 인간은 불확실한 이익보다 확실한 손해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회피 심리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인간의 성향은 이미 확정된 이익이 있다면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빼앗겼을 때 느끼는 슬픔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비슷한 취지의 실험을 통해서 거듭 입증된 바 있다. 결국 위기주도 학습법의 논지는 돌고 돌아 공부를 안 하면 너무 큰 손해를 입을 만한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하지 않았을 때 구조적으로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다거나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무언가를 걸어볼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위기주도 학습법을 실행조차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위기주도 학습법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 또는 위기의식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학습 과정마다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여 이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설정한 구조적 환경에 따라 본능적으로 위기감과 조바심을 느끼고 그에 기반해 다른 잡생각 없이 학습에 대한 적절한 압박감, 몰입감과 집중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되는 것이 이른바 이 학습법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실천도 할 수 없다. 위기주도 학습법은 그야말로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 매우 독특하고 극성맞은 도구적 개념이다. 공부만으로도 힘든데 공부하는 매 순간 위기에 처하게끔 자신을 내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껏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으나 잘 되지 않았다거나 자꾸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딴짓하고 싶다거나 이번만큼은 확실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하여 독하게 공부하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가급적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얼른 탈출하기를 바란다. 공부만으로도 힘든데 위기를 조성하여 그 위기감과 불안감까지 견디라는 게 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가 닿으시길, 인생에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하는 때에 지치지 말고 힘껏 달려보시길, 오늘도 결심만 하다가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길 바란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면서 변호사의 책 위기주도 학습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면서 씨는 최근 서바이벌 예능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벤자민으로 출연해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활약을 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혹자는 이면서 씨를 두고 천재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로스쿨을 나온 이면서 씨는 단 10일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2개월 뒤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공부 프로입니다. 이 책에서 이면서 씨는 자신의 공부법이 남들과 다른 하나에 대해 말하는데요. 그건 바로 떨어져서는 안 될 이유를 만들라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손해를 볼 상황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압박감을 느끼고 공부에 집중하게 된다는 논리인데요. 이 또한 정말 단호한 결심이 따라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에 소개된 이면서 씨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런 점만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제가 미국 여행을 가기 전 상황이 생각나는데요. 평소 영어회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만 생각했던 저는 미국 여행을 2달 앞두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당장 공부를 안 하면 즐거운 여행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 하기 싫어도 영어회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공부법이긴 합니다. 단 이 공부법은 내가 진짜 해낸다는 각오가 단단히 돼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든 죽기 살기로 해낼 각오가 돼 있어야 성공할 수 있네요. 뭐든 평균만큼만 하면 결과도 평균만큼 나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내는 도끼를 느껴보실 분들은 이면서 씨의 책 위기주도 학습법을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